어제 우리가 정말 좋았던 건 우루과이의 발베르데, 베시노, 벤탄쿠르. 이 세계적인 중원 라인을 상대로 우리가 중원 싸움을 압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중원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벤투 감독이 6월, 9월 A매치를 통해서 월드컵 전에 4-4-2 전형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우리가 월드컵 예선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에 배치하는 4-2-3-1 전형을 사용했었는데 벤투 감독이 월드컵 전에 6월과 9월 A매치에서는 손흥민을 한 칸 올려서 4-4-2 전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대표팀에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어떤 거냐?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을 때보다 최전방에 배치되니까 훨씬 더 높은 지역에서 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수비를 할 때 4-2-3-1 전형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할 때 손흥민이 너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야 하지만 4-4-2 전형을 쓴다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뛸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과 9월 A매치의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4명의 수비 라인과 4명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최전방에 2명의 공격수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을 끊어내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달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달려나가면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노릴 수가 있다 라는 게 4-4-2 전형의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4-4-2 전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6월과 9월 A매치 때 계속 4-4-2 전형을 연습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4-4-2 전형을 쓰면 중원 라인에 황인범과 정우영 2명의 선수만 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원 라인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4-2 전형을 쓰지 않고 손흥민 선수를 한 칸 내려서 4-2-3-1 전형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중원 라인에 황인범, 정우영, 그 앞에 이재성 3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 보다 강력한 기동력과 보다 강력한 중원 싸움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월과 9월 A매치를 보면 우리가 4-4-2 전형을 쓰다가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들이 자주 나왔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가 4-4-2 전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좌우 측면 공격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전방 스톱이 상대 수비라인 앞쪽에 머무르고 있고, 이때 우리의 중원에는 황인범과 정우영 2명의 선수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전방으로 볼을 전개하면 여기서 볼이 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세컨볼을 우리가 차지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였거든요. 이 장면은 상대팀이 볼을 잡은 이후에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는 상황이에요. 근데 볼을 걷어냈을 때 수비 라인에서 싸워준 이후에 볼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볼이 앞으로 전개되었을 때 우리 수비 라인 앞에 미드필더 숫자가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볼을 너무나 당연하게도 상대의 미드필더가 달려나와서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4-4-2 전형을 사용하는 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둔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원 싸움, 특히 세컨볼 싸움에 우리가 영향력을 잃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기는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두면서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의 숫자를 3명으로 늘리니까 중원 싸움에 훨씬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복잡한 경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단순하게 전방으로 볼을 붙여놓고요. 전방으로 볼을 붙여놓고 떨어지는 세컨볼, 이 떨어지는 세컨볼을 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선수들이 정말 빠르게 올라와서 우루과이의 수비 라인 앞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우루과이의 선수보다 빠르게 올라와서 세컨볼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루과이의 수비 라인 앞이 우루과이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상대 골키퍼를 강하게 압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골키퍼가 압박을 받으니까 전방으로 볼을 걷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분명히 우루과이의 수비 진영인데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미드필더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선수들이 우루과이의 중원 라인에서 세컨볼을 훨씬 더 먼저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장면만 봐도 우리가 우루과이의 진영인데 우루과이의 선수보다 중원 라인에서 선수가 많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우리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볼을 걷어내 놓고 걷어낸 볼이 전방에서 우리의 공격수와 우루과이의 수비수가 싸운 이후에 볼이 떨어졌을 때 우리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우루과이의 수비 라인 앞을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컨볼도 우리가 결국에는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우루과이 선수들보다 한 발 더 움직이고 한 발 더 부지런하게 뛰어들면서 세컨볼을 가져오는 우리 선수들의 정말 성실하고 투지 넘치는 플레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4-4-2 전형이 아니라 4-2-3-1 미드필더 숫자를 3명으로 늘리면서 중원에서의 선수 숫자를 늘렸던 것이 아주 큰 효과를 발휘했다 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수비를 할 때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어제 우리가 전방 압박만 했던 게 아니라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도 열심히 했거든요. 특히 우리의 수비 조직이 엄청나게 촘촘했어요. 근데 우리가 9월과 6월 A매치를 보면 우리가 손흥민과 황의조 혹은 손흥민과 조규성 이렇게 투톱을 사용했을 때 두 명의 공격수들이 앞선에 위치하다 보니까 공격 라인과 중원 라인 이 두 라인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상대 선수들이 우리의 공격수와 미드필더 라인에서 편안하게 볼을 전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비할 때 아주 좋지 않았던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가 경기할 때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재성이 최전방에 위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미드필더 숫자가 3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인 황의조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이 두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아졌습니다. 특히 이재성 선수가 이 라인 사이에 위치하면서 우리의 라인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루과이는 우리의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으려면 아주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아야 하고 이때 볼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우루과이 선수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간격이 좁으니까 곧바로 압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했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6월과 9월 A매치의 경기들과 어제 경기를 비교해보면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최전방에 황의조와 손흥민 두 명의 공격수가 있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과 최전방 공격수 라인의 사이가 너무나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팀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공격수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상대팀으로 하여금 1차적인 공격 작업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장면도 보세요. 다른 장면도 보시면 황의조와 손흥민 이 두 선수가 최전방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 있죠. 상대팀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중원을 거쳐서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쉽죠. 상대팀이 중원에서 편안하게 볼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 경기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4명의 수비 라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내려가면서 4명의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성 선수까지 내려와서 미드필더가 사실상 3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이 세 명의 선수가 아주 좁은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아주 좁은 간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최전방 공격수인 황의조, 그리고 중원에서도 중원 라인 사이의 간격, 이 간격들이 정말 좁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면 만약에 이 위치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는 한 이쯤에 위치했을 거예요. 이쯤에서 역습을 노리고 있었겠죠? 근데 어제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나왔고, 그리고 중앙에는 이재성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확실하게 내려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재성, 정우영, 황인범,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중원에서 촘촘한 간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루과이가 공격을 전개할 때 이 사이로 볼을 전개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만약에 우루과이가 이 사이 공간으로 볼을 전개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둘러싸면서 압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우루과이가 수비 라인 안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 우리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우루과이의 볼을 빼앗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우루과이가 볼을 안으로 전개했을 때 볼 주변에 우리 선수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그동안 6월과 9월 A매치에서 4-4-2 전형을 사용했다가 어제 경기만큼은 우리가 우루과이라는 우리보다 강팀, 그리고 심지어 벤탄쿠르, 발베르데, 베시노, 아주 중원 싸움이 강한 팀을 상대를 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어제 4-4-2 전형이 아니라 4-2-3-1 전형을 사용했다는 거. 이것이 어제 우리가 우루과이를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전술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가나전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가나전은 우리가 조금 더 득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나의 수비 라인이 사실 불안하거든요. 가나의 수비 라인이 어제 경기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와 경기할 때는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가나의 선수들을 압박해주고 가나 수비수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은 이제 우루과이전처럼 우리가 4-2-3-1 전형을 사용하면서 중원 싸움을 강하게 가져가고 손흥민을 왼쪽에 둘 거냐, 아니면 중원 싸움을 조금 더 덜 가져가더라도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면서 4-4-2 전형을 사용하고 여기서 우리가 최전방 공격 라인에 선수를 늘릴 거냐, 이 선택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중원 싸움을 가져가는데 벤투 감독의 선택이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중원 싸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